의지가 있었다면 고영태 씨 지금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각 영장 심사 끝난 다음에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끝나고 법원에 고민이 있었을 때 바로 그 현관문에서 보면 상당히 무언가 둔탁한 둔기로 뜯겨진 듯한 그 흔적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고영태 씨와 우병우 전 수석 오늘 공교롭게 평행 이론처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먼저 무엇 때문에 고영태 씨에 대한 체포가 이뤄진 건지 그리고 고영태 씨의 가장 친한 분으로 알려졌던 노승일 부장과 오늘 뉴스앤 이슈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체포할 만큼 비협조적 아니었는데 뜬금없다. 그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지금 중요한 일 앞두고 있는데 나 같이 엮어야 되겠네. 내가 제일 좋은 그림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따따따따 한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갖고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야. 근데 형이 아직 그걸 아직 못 잡았어. 그러니까 그게 1년도 안 걸려. 1년도 안 걸리니까 더 힘 빠졌을 때 던져라. 경찰한테도 제가 월요일 날 전화해서 수요일 날 약속이 있는데 같이 갈래 했었거든요. 자기 지금 그 검찰 연락 기다리고 있는다고 약속은 못 가겠다고 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차하고 저는 많이 가져가서 알지만 언제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자기네들이 필요하면은 밤이라도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갔죠. 우병우 전 수석은 풀려나온 날 고영태 씨는 검찰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물론 법 집행은 엄중하게 이뤄져야 되겠죠. 2천만 원이 문제라고 하던데요. 세관장 인사 과정에서 받은 게 아니냐. 알선 수재를 이야기하던데 저 현관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교수님? 진짜 고영태 씨도 저는 수사를 당연히 받아야 하고 비리가 있다면은 그에 따라서 응분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정말 검찰이 고영태 씨를 그렇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서까지 긴급하게 체포할 그러한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었느냐. 다른 데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럴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병우를 수사를 했어야지. 우병우 수사는 대충 설렁설렁 해가지고 모양새만 갖추고 고영태 씨는 저렇게 강력하게 수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꼼수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행태를 보면은 뉴스를 뉴스로 덮는다. 사실 고영태 씨 저런 행태가 없었다면 오늘은 사실 우병우 문제로 모든 검찰이 비난을 뒤집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험 부담을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논란을 고영태 씨로 지금 떠넘겼기 때문에 고영태 씨의 저런 수사가 물론 우병우 그런 영장 기각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볼 때는 물타기의 한 일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수사를 보면서 정말 검찰 수뇌부 싹 갈아야 하고 검찰에 갖고 있는 그 기소 독점권 그 경찰한테 넘겨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이번에 보면은 실제로 과거 수사에도 보면은 정말 우리 같은 법조인이라든가 그런 데 전문가가 아니라도 수사해야 할 것은 수사를 안 하고 엉뚱한 때만 지금 수사를 예를 들면 임원 같은 경우도 그동안 우병우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환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초창기에 우병우 수석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압수수색도 못했다. 핸드폰이라든가 휴대폰 그런 것에 대한 압수도 못했다. 이런 것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치밀한 수사가 없었다는 거고 이번의 경우도 세월호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그 대책의 현 부분들 이런 건 묵인 방조 그런 얼마든지 혐의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혐의들이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실제로 지금 이번에 넘겼다는 그런 직무유기라든가 직권남용 이 부분은 민정수석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얼마든지 우병우 수석 입장에 전 수석 입장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박영수 전 특검이 이야기했던 대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 검찰이 수사를 했더라면 과연 우병우 전 수석의 이런 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검찰이 여전히 우병우 라인들이 살아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거고 조직 보호가 우선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번 검찰 수사는 모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힌 그런 네. 결론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오늘 취재진의 질문이 네. 쇄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영태 씨가 저항을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버텼다. 그래서 소방서 직원을 불러서 현관문을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숴야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 고영태 씨 측근은 전혀 아니다. 검찰 수사에 늘 협조적이었고 이번에도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상당히 상반된 진술이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네, 이 진실 공방은 체포 적부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확인될 겁니다. 네. 지금 고영태 씨 측 변호사는 체포 적부심,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체포 적부심은 아마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체포 자체가 적법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체포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주장이 완전히 팽팽해요. 검찰은 한참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네. 그러니까 원래 체포의 사유에 가장 중요한 게 소환에 불응하는 겁니다. 소환에 불응하면 이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는 건데 고영태 씨 측은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계속 협조 잘 해왔고 그리고 변호사하고 일정 조율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들어와서 갑자기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지금 체포를 했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실 규명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 역시 고영태 씨가 뭐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죠.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사에 순순하게 응하는 상황에서 지금 인천 세관장에게 세관장 자리를 해주는 뭐 최순실을 통해서 해주는 대가로 2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 네. 그게 고영태 씨의 계좌를 통해서 일정 부분 확인이 됐다는 취지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체포 사유가 될 만한 정도 수준의 범죄는 일단 아직은 아닌 거로 보이는데 네. 검찰이 그게 무리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라도 우병우 수석의 이 영장 청구하는 것과 맞물려서 일어난 행위라면 이거는 정말 검찰이 비난받아 마땅한데 그게 네. 아니라 정말 검찰의 얘기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체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 부분은 우병우 수석의 수사 문제와는 좀 별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저도 더 붙일 것은 물론 고영태 씨에 대해서 수사도 해야 하는데 네. 고영태 씨가 실질적으로 뭐 그 동기 순수성 여부를 떠나서 네. 이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제보를 해갖고 이 본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협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들을 충분히 검찰 수사에서 참작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아무런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이 고영태 씨의 제보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단순한 무슨 사기범을 수사하듯이 하고 있는 그 검찰의 태도가 네. 정말 뉴스를 덮는다.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그런 행태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그런 점이 정말 검찰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이죠.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할 네. 수도 있어요. 뭐냐 고영태가 그동안에 그 제보를 했는데 내부자 뭐 내부 고발자인데 고발. 네. 또 하나 문제는 그 내부 고발의 제보의 의도가 뭐였냐? 그게 순수하지 못하니 아까도 여기 좀 나왔지만은 그것 때문에 고영태를 진작에 고영태를 왜 수사 안 하냐 이렇게 반발하고 그런 목소리도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그동안에는 검찰이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갑자기 고영태를 저렇게 신경을 쓰고 고영태를 문까지 뜯어가면서 고영태를 잡아갔느냐. 아니 그 정도- 공교롭게도 최순실 씨가 압수수색 직전에 아니 왜 우리 쪽은 구속까지 하면서 고영태는 조사를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일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부터가 그때도 그 검찰이 얘기한 거예요? 뭔가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때는 고영태는 우리가 왜 안 잡아간다든지 네. 왜 수사를 안 한다든지 아무 말 없이 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저렇게 문까지 뜯어가는 그것도 일종의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그래가면서 저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검찰이 그때 아무 말도 안 했던 건 아니고 그 당시까지는 이 녹음 파일이 쭉 나와서 막 굉장히 제가 봐도 뭐 불순한 의도로 뭐 충분히 그 내부 고발했을 수는 있지만 그 얘기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형사처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범죄 혐의를 최근에 포착한 게 그 고영태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시작을 한 거고요. 다만 수사는 저는 아까 고영태 관련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쨌건 고발을 해서 이렇게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졌다라는 부분은 그 부분 때문에 범죄를 한 것 자체를 덮는 건 아니고 네. 그건 나중에 양형 단계나 이제 그 구형 단계, 검찰 구형 단계에서 이제 참작하면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고영태와 관련된 부분은 국정농단과 무관하다는 걸 일단 선을 하나 한번 그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 비리와 관련돼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취지고 다만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긴급 체포하는 과정에서 막 문을 뜯고
하는 게 적법한 매뉴얼을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변호인과 고영태 변호인과 검찰 주장이 다르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백 변호사님 말씀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비전문가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요. 네. 그거는 이 검찰이 조사할 혹은 수사할 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 단언하셨는데 그 제안이 참 거기서 했던 그 의도가 녹음이 돼서 그동안 나왔잖아요. 네. 그 자체가 그 이후에 그냥 유야무야 됐다면 그건 물론 말로만 끝났을 수 있는데 거기 말했던 것이 실제로 행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자기가 이걸 먼저 터뜨린다, 뭐 어떻게 한다는 네. 것이 바로 그 점에서 검찰은 적어도 그 점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한다든지 경과를 파악한다든지 이 정도의 노력은 기울였어야 됐다 이 말이죠. 어쨌든 시점상에 하나만 더 들어보고 저희가 네.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노승일 부장의 이야기는 공교롭게 어떻게 이 시점 시선 돌리기 아닐까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또 공격 때도 오병호가 기각되는 날 그럼 고영태는 9시 반 저도 기사를 지금 읽었는데 9시 반에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뭐 시선 돌리기 아니냐. 제가 생각하는 의도는 그거 같아요. 오병호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한테도 얘기했는데 오병호 살아있네 이걸로. 우병우 살아있네라는 여운이 남는 대목의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음모론은 사실 네. 별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제가 확인을 해드려야 되는 게 녹취록이 헌재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거는 그 전부터 검찰이 갖고 있었고요.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빵 터트린다 그렇게 얘기한 거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입건이 되지 않았던 거고 최근에 증거가 발견돼서 지금 입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얘기하면서 팩트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입장을 얘기한 게 특수본 수사와는 관계없다. 이 별개의 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네. 그냥 믿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소위 태극기 집회에서 주장했던 걸 검찰이 받아버리는 결과가 되는 건데 실제 그 체포한 이유가 두 가지 아닙니까? 알선수재 2천만 원 받은 문제하고 사기죄가 같이 있습니다. 추가로 한두 개 더 있다 그랬죠. 사기죄 네. 이제 주식 관련돼서 사기죄가 있는 것이 경찰 수사에서 사실 이 사기죄는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를 같이 걸어서 했다는 것은 일단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 수사 체포한 시점 자체도 의구심. 그 행위에 막 해머를 부수거나 이렇게 하는 문제는 비본질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이전에 왜 이 시기에 갑자기 특히 김용민 변호사라고 고영태 씨 변호인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하기를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10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긴급 체포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체포할 봐도 만한? 네. 상식적으로 밤에 한 것은 우병우 수석 영장심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이걸 어떻게 부인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검찰은 관계없다고 부인하지만 아니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참외밭에 가서 네. 집신 그거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찰이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 모를 리 없고요. 아까 우리 고영신 교수님 말씀처럼요. 유수로 덮으려고 했다는 뭐 본인들이 시인은 안 하겠죠, 검찰은. 그러나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검찰은 정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상황을 난처한 처지를 가리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은 우병우 씨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 하셔야 돼요, 검찰.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제가 거듭 강조하는데 검찰, 검경수사권 분리 문제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 이거 다 나오고요. 김순남 검찰총장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님 의심받습니다. 이거 정말 모르시겠어요, 정말로? 보통은 재청구해야 돼요, 재청구. 이런 영상 메시지는 이준공 교수님의 이 독자적인 자산이었는데 오늘 이재경 교수님이 같이 함께 하시네요. 이거 좀 약간 네. 화가 나요, 저는 약간. 이재경 교수의 그런 네. 영상 메시지가 아니라 네. 국민들의 국민의 모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네. 저걸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검찰이 이 정도인가 네.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에 있는 몇 사람들만 소위 말하자면 우병우 라이라는 사람들만 아니라고 지금 하는 것이지. 네.
대다수 국민들은 정말 이 국정농단의 마침표는 결국 우병우 씨에 대한 단죄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여기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한 있는 말씀 꼭 제가 추가로 보태고 싶은 것은 정말 검찰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검사들 일선에서 경무에 시달리면서 밤새워 일하는 검사 후배들 저 많이 후배들 알고 있고요. 제 동기들도 그랬고 제 선배들도. 근데 이런 정치 검찰들 때문에 검찰 전체가 욕먹고 있다는 사실도 검찰 내부에서도 아마 젊은 검사들,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정도를 걷는 검사들 이번 건을 놓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영차가 저는 많이 가져가서 알지만 언제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자기네들이 필요하면은 밤이라도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갔죠. 우병우 전 수석은 풀려나온 날 고영태 씨는 검찰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물론 법 집행은 엄중하게 이뤄져야 되겠죠. 2천만 원이 문제라고 하던데요. 세관장 인사 과정에서 받은 게 아니냐. 알선 수재를 이야기하던데 저 현관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교수님? 진짜 고영태 씨도 저는 수사를 당연히 받아야 하고 비리가 있다면은 그에 따라서 응분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정말 검찰이 고영태 씨를 그렇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서까지 긴급하게 체포할 그러한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었느냐. 다른 데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럴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병우를 수사를 했어야지. 우병우 수사는 대충 설렁설렁 해가지고 모양새만 갖추고 고영태 씨는 저렇게 강력하게 수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꼼수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행태를 보면은 뉴스를 뉴스로 덮는다. 사실 고영태 씨 저런 행태가 없었다면 오늘은 사실 우병우 문제로 모든 검찰이 비난을 뒤집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험 부담을 입장이 완전히 팽팽해요. 검찰은 한참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그러니까 원래 체포의 사유에 가장 중요한 게 소환에 불응하는 겁니다. 소환에 불응하면 이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는 건데 고영태 씨 측은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계속 협조 잘 해왔고 그리고 변호사하고 일정 조율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들어와서 갑자기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지금 체포를 했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실 규명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 역시 고영태 씨가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죠.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사에 순순하게 응하는 상황에서 지금 인천 세관장에게 세관장 자리를 해주는 최순실을 통해서 해주는 대가로 2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 그게 고영태 씨의 계좌를 통해서 일정 부분 확인이 됐다는 취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체포 사유가 될 만한 정도 수준의 범죄는 일단 아직은 아닌 거로 보이는데 검찰이 그게 무리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라도 우병우 수석의 이 영장 청구하는 것과 맞물려서 일어난 행위라면 이거는 정말 검찰이 비난받아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 정말 검찰의 얘기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체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 부분은 우병우 수석의 수사 문제와는 좀 별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저도 더 붙일 것은 물론 고영태 씨에 대해서 수사도 해야 하는데 고영태 씨가 실질적으로 그 동기 순수성 여부를 떠나 의지가 있었다면 고영태 씨 지금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각 영장 심사 끝난 다음에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끝나고 법원에 고민이 있었을 때 바로 그 현관문에서 보면 상당히 무언가 둔탁한 둔기로 뜯겨진 듯한 그 흔적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고영태 씨와 우병우 전 수석 오늘 공교롭게 평행 이론처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먼저 무엇 때문에 고영태 씨에 대한 체포가 이뤄진 건지 그리고 고영태 씨의 가장 친한 분으로 알려졌던 노승일 부장과 오늘 뉴스앤 이슈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체포할 만큼 비협조적 아니었는데 뜬금없다. 그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지금 중요한 일 앞두고 있는데 나 같이 엮어야 되겠네. 내가 제일 좋은 그림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따따따따 한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갖고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야. 근데 형이 아직 그걸 아직 못 잡았어. 그러니까 그게 1년도 안 걸려. 1년도 안 걸리니까 더 힘 빠졌을 때 던져라. 영재한테도 제가 월요일 날 전화해서 수요일 날 약속이 있는데 같이 갈래 했었거든요. 자기 지금 그 검찰 연락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은 못 가겠다고 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직무유기라든가 직권남용 이 부분은 민정수석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얼마든지 우병우 수석 입장에 전 수석 입장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박영수 전 특검이 이야기했던 대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 검찰이 수사를 했더라면 과연 우병우 전 수석의 이런 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검찰이 여전히 우병우 라인들이 살아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거고 조직 보호가 우선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번 검찰 수사는 모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힌 그런 결론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오늘 취재진의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영태 씨가 저항을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버텼다. 그래서 소방서 직원을 불러서 현관문을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숴야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 고영태 씨 측근은 전혀 아니다. 검찰 수사에 늘 협조적이었고 이번에도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상당히 상반된 진술이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네, 이 진실 공방은 체포적부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확인될 겁니다. 지금 고영태 씨 측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체포적부심은 아마도 처음 들어보신 분 많을 텐데요. 체포 자체가 적법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체포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주장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논란을 고영태 씨로 지금 떠넘겼기 때문에 고영태 씨의 재란 수사가 물론 뭐 우병우 그런 뭐 영장 기각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볼 때는 물타기의 한 일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수사를 보면서 정말 검찰 수뇌부 싹 갈아야 하고 검찰에 갖고 있는 그 기소 독점권 그 경찰한테 넘겨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이번에 보면은 실제로 과거 수사에도 보면은 정말 우리 같은 뭐 법조인이라든가 그런 데 전문가가 아니라도 수사해야 할 것은 수사를 안 하고 엉뚱한 때만 지금 수사를 예를 들면 임원 같은 경우도 그동안 우병우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환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초창기에 우병우 수석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집에 압수수색도 못했다. 뭐 핸드폰이라든가 휴대폰 그런 것에 대한 뭐 압수도 못했다. 뭐 이런 것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치밀한 수사가 없었다는 거고 이번의 경우도 세월호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그 대책의 현 부분들 이런 건 묵인 방조 그런 얼마든지 혐의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혐의들이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실제로 지금 이번에 넘겼다는